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보면 SNS나 카톡 같은 걸 보면은 뭐 요즘 인생이 허무하다, 뭐 부질없다,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문구를 좀 많이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술잔 하나 딱 사진 갖다 찍어놓고 뭐 삶이 어떤 건지 고민 중입니다. 뭐 이런 어떤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사회에서 주는 어떤 소식들이 뭐 방송도 그렇고 뭐 유튜브니 뭐니 뭐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미담이라든지 뭐 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보다는 각박하다, 또 뭐 언빌리버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또 그런 얘기들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또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또 조회수를 늘리고 뭐 이런 어떤 뭐 아무튼 계속 뭐 조회수, 구독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아무튼 뭐 늘면 좋죠. 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뭔가 자연스러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가 아니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강한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많이 좀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남현희 씨 관련돼 가지고 뭐 신문에 또 이제 한바탕 나왔었는데 또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은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저럴 수가 어쩌고 저렇게 됐어, 피해자다, 이렇게 느낌이 이제 갔는데 전청조를 이제 포인트로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 전청조는 별로 이제 쑥 들어가고 남현희 씨가 뭐 공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또 뭐 공범도 공범이지만 마치 이제 괘씸죄, 15살 어린 남자를 네가 감히 42살의 유부녀가 말이야, 그것도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교제를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 40이 넘어서 남자 여자도 구분 못했냐, 또는 뭐 네가 명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이가 어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결국은 뭐 그렇게 당해도 싸다, 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조리돌림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공범일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서구 김민석 구의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지만 뭐 집요하게 지금 혐의를 고발을 사유 공모로 공모자로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경찰 조사가 나와서 이제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고 되면은 이제 또 거의 응당의 처벌을 받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부터 약간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남현희 씨 사건,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피해자인 사건이든 남현희가 공범인 사건이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혹시나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영화 제목을 한번 쳐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블로그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누가 있었어. 무슨 영화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배우인데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하는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개봉은 한국에서 94년, 94년에 했을 거예요. M 버터플라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M 버터플라이라는 오페라에서 따온 제목이죠. 오페라는 이제 푸치니의 오페라인데, 푸치니가 이제 뭐 투란도트라고 해서 유명한 오페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고 한국에서도 참 뭐 좋아하는 작곡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영화의 그 오페라의 원작은 그 미국 이제 해군 장교가 일본에 주둔을 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 게이샤
게이샤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좀 지내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자를 놓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사랑에 못 이어서 그리워하면서 이제 뭐 비극적으로 끝나는 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세기, 20세기 뭐 이럴 때 동양을 바라봤던 서양인들의 어떤 눈에 비친 동양의 아름다움, 그리고 뭐 동양 여자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동양의 문화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미화된 오페라가 이제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비 부인이라는 어떤 엠 버터플라이라는 어떤 그 제목을 따서 영화를 만든 게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의 동명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남현희 사건하고 너무 유사해,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청조라는 사람이 이 영화, 특히 이제 이 제레미 아이언스 영화,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 영화를 탐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데, 일단 뭐 엠 버터플라이라는 내용 자체가 프랑스 이제 외교관이죠. 당시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된 이후에 아직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국교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이제 프랑스 외교관 영사, 그때 여기서는 영사로 돼 있어요. 영사관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중국 와가지고 나비 부인을 보게 된 거예요, 공연. 근데 그 나비 부인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여배우한테 이제 빠진 거지. 그 여배우가 결국 이제 이 프랑스 영사관 직원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페라 여가수가 알고 봤더니 이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가수가 실제는 남자인 거야. 남자.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여가수 역할을 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남자 영사 직원을 꼬신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가 남자하고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결국은 뭐 사람 취향이겠지만 어쨌든 뭐 영화 보시면 이제 알겠는데, 여자가 이제 그 여자 가수가 그 안에서 남자 영사 직원하고 거기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지. 계속 이제 잠자리를 뭐 거부해요. 잠자리도 거부하고 뭐 근데 이제 뭐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잠자리도 거부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불 꺼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모면을 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모면을 하면서도 20년 정도를 관계를 가집니다. 예, 물론 이제 떨어져 있는 기간도 상당히 긴데 20년 정도를 이 프랑스 영사관 직원은 이 여자가 이 남자죠. 그러니까 이 여가수가 20년 동안 자기의 러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꿈에도 남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 여자 가수가 아이까지 가졌다라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아이를 실제로 또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영사 직원한테 보여준다 이거지. 그래서 본인은 뭐 어떻게 성관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했나 보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애는 깜짝 속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번 뭐 잡으지도 않고 뭐 여잔지로 생각하고 20년 동안 자기 여자 부인이라고 생각한 거지. 뭐 그러니까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이제 동양에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컨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사기극을 어떻게 영화한, 이게 실제 사실이래. 이게 이제 팩트에 근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프랑스 영사관 직원을 이제 실행령을 삼아가지고 20년 동안 국가 정보를 빼돌려다가 결국 프랑스에서 적발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 사건을 이제 엠 버터플라이라는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남현희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지.
그러니까 남현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동경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벤틀리가 됐든 뭐 재벌이 3세인가 2세가 됐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본인이 마음속으로 가졌던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 조건 마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비부인이나 어떤 그런 것처럼 동양인에 대한 알 수 없는 매력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타지에 와서 그런 어떤 동양인 여인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뭐 그런 어떤 흠모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마음속으로 동경했던 것들이 그냥 눈앞에 딱 나왔을 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이거 마치 하늘이 나한테 준 거다라고 빠져드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악마의 유혹 그 사기범들의 어떤 그 수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게 사실은 사기라는 거는요. 일단은 사기범 자체가 그 희생양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야. 우연히 사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천조란 사람이 남현이를 희생양으로 찝은 것처럼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영국 영사관 직원을 일단 희생양으로 정확하게 찝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환경과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꾸며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어떤 사기꾼이 그 타겟을 잡고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은 어떠한 타겟도 다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겟을 이미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 속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합니다. 가정 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속일 수 있는 과정이 너무나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건드려 넘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 또는 뭐 허영심 또는 뭐 어떤 섹스 또는 뭐 어떤 그런 것들 인간의 본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 뭐 100%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요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보면 엠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중구에다가 이제 거느리게 된 그런 둘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애도 가지고 막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뭐 흠모했던 동양 문화에서 그 라비 부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야. 내가 이런 여자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이지만 하게 됐구나. 그래서 본인을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이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도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뭐 남자인데 저 사람이 날 여자로 이제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날 속인다. 그리고 뭐 일부러 어두운 데서 이제 본인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이 사람이 무조건 이어야 돼. 이 사람이 무조건 남현이처럼 이 사람은 일단 재벌 2세니까 이걸로 됐어. 이게 이제 흐트러지면 안 돼. 벤틀리 이런 게 다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이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저번에 뭐 경기대 뭐 이수정 교수인가 이분이 40이 넘어서 말이야. 그걸 뭐 모른다. 또는 뭐 어디 이성적으로 그걸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게 너무나 그리웠고 그게 너무나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고 싶어 했다면 그게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흐트리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화화시키고 그게 실제로 사실이었던 것이 바로 엠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20년 동안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면서 자식도 가졌다고 거짓말치고 그리고 이게 뭐 전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성관계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뭐 거짓을 했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도 이 사람이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 그게 발견되냐면 재판할 때 재판석에서 그 자기가 여자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남자 신사복을 입고 딱 나타나서 피식 웃는 거야. 그리고 둘이 같이 이제 그 경찰 호송차에 딱 타고 가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옷을 다 벗더니 남자의 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목숨을 끊는다는 제목이 이제 그 결론이 바로 엠 버터플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엠 버터플라이가 남현희 씨 사건과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너무나 고대했던
아, 난 사실 이런 남자랑 결혼했어야 됐었어. 뭐, 연하인 것도 연하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연하는 뭐, 덤이겠죠. 뭐, 굳이 뭐, 연하를 좋아했겠습니까만은. 연하인 건 덤이고, 일단은 그런 어떤 재벌 이사라든지 또는 그런 재력,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흠모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사람이 본인을 너무 사랑한다. 본인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좋았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분을 이제 공범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서글프단 말이 드냐면, 공범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이 이 사람이 내미는 조건들이 너무 좋고, 이 현실의 어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되면서 본인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끌려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뭐 사기를 치면 같이 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신정적인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본인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사기꾼이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어렴풋하게 좀 위험한데 이 범죄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도 그래요. 엠버터플라이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아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당신하고 낳은 자식이 지금 중국 공산당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정보를 나한테 프랑스 정보를 줘야 된다 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 노골적으로 정보를 달라 그래.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여자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현 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뭐 20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장악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야. 이미 사기꾼한테 잡혀 있는 순간 이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볼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볼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범이다 아니다. 남이 너무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제가 이제 그 엠 버터플라이라는 영화를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비극이기도 하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훌륭한 어떤 배경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발을 한번 잘못 디뎌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꿈을 꿔서 그걸 어떻게 보면 성취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끊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모든 비극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비극같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발 한 번 잘못 디뎌가지고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이제 엠 버터플라이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좀 비극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번 그걸 봐왔단 말이지. 왜? 그걸 비극을 보면 경계가 돼요,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총조라는 사람이 엠 버터플라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거 속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봤든지 아니면 전총조 씨가 그걸 안 봤다고 하더라도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 실화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연모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아니면 뭐랄까요 뭐 사랑에 대한 연모 또는 뭐 돈에 대한 어떤 집착 뭐 지위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집착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바꾸게 만든단 말이야.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일단 제레미 아이언스 이 영화에 나온 제레미 아이언스나 지금 현실의 남현이는 일단은 희생자인 건 분명해. 이게 피해자라는 것은 아닌 것을 얘기하면 안 돼. 처음부터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단 피해자예요. 처음에 시작을 같이 공범을 내가 전종조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사랑에 빠져가지고 끌려 나온 거야. 이렇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럼 공범이 아니냐? 그것도 팩트가 좀 애매한 거야. 왜? 이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게 사랑에 빠졌든 무력에 빠졌든 결국은 이제 전총조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간 거야. 실제로 뭐 그게 이제 아주 뭐 위급한 페이탈한 상황, 뭐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정보를 뺐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생명을 뭐 위태롭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공범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어저께 이제 송파 경찰서에 이제 남현희 씨가 가서 조사받고 이제 본인이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기꾼보다 더 심한 취급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참 이렇게까지 본인도 피해자인데 이렇게까지 대접을 하는 게 정말 서글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본인이 팩트야. 근데 일단 이거는 뭐냐면 남현희 씨가 이제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어떤 언론의 질타를 받고 또 본인이 어떤 이게 피해자가 되는 어떤 것들이 이게 만약에 남현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전청조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동네 어떤 아줌마를 꼬셔가지고 이랬다면 이게 신문에 났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한둘이야. 근데 그게 남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전청조가 남현이가 아니라 만약에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기를 쳤으면은 몰라 이렇게까지 신문에 안 나.